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인사드리는 생방송 제주엔입니다. 오늘은 지건보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윤상범 아나운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알찬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날이 추워지면 또 따뜻한 소식들도 들려오기 마련인데요. 벌써 제주 곳곳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부 소식들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얼마 전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제주도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제주가 전국에서 기부 건수는 1위를 차지했고요. 기부 액수로는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제주가 아닐 수 없는데 이번 겨울에도 주변에 도움 필요한 이웃들 따뜻하게 돌아보면서 다 함께 더 포근하고 따뜻한 연말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예,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 제주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도 생방송 제주엔 오늘 순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방송은 제주 MBC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제주 MBC를 통해서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소식은 자연구 리포터와 함께하는 이기른 시간인데요.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기린의 차영국입니다. 자연구 리포터 오늘은 어떤 길로 가볼까요? 오늘은요. 성산포의 한 주민께서 정말 신선도도 100% 보장하고 맛도 100% 보장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왔거든요. 와. 어떤 음식인지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성산 일출봉과 섭지 코지가 있는 제주의 동쪽 끝, 신선한 수산물들을 만날 수 있는 성산항이 자리한 성산 등용로입니다. 오, 성산 등용로. 성산해 성산해 무슨 노래인가요, 이거? 성산해 성산 일출봉의 아름다운 일출과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이곳 성산포. 눈부셔. 눈이 날 것 같아. 성산포의 은빛 물결이 내 눈을. 혼자 참 재밌게 잘 놀아요. 성산포의 은갈치 현장, 저와 함께 그곳으로 떠나볼까요? 은갈치. 와, 본거 보러 갔다 왔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 어슴풀에 낮게 깔린 새벽 어둠을 뚫고 어선들이 성산항으로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항에 닿자마자 밤새 분주히 잡아올린 생선들을 내리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제주 은갈치입니다. 정말 싱싱해 보이는데요. 반짝반짝. 상자마다 가득 찬 모습이 오늘도 만선인 모양인데요. 은빛 고운 광채를 뿜어내며 주인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바로 경매하죠. 새벽 6시 수협 입판장에서 갈치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최상급 갈치를 얻기 위해 상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오늘 갈치의 본고장, 일출의 고장, 여기 성산에 왔거든요. 여기 성산 수협에 왔더니 지금 새벽 6시 전쟁터인데요. 무슨 말을 하죠? 외계어를 딱 이렇게 하면 바로 지게차가 와서 딱 지고 나르고. 이 너무 체계적인데요. 저 시스템을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어선에서 이제 유격별로 해서 잡아오면은 아침에 이제 하역을 합니다. 하역한 상태를 가지고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데 중매인들이 표철이 있어요. 검은 표철을 가지고 가격을 적습니다. 가격을 적고 경매사가 이제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이제 그걸 낙찰을 해서 그걸 이 경매사가 이제 낙찰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저기서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오늘 들어오는 이게 어획량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보통 뭐 척당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20개, 한 척당 한 20, 30개 정도. 20, 30개는 20박스, 30박스를 네,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10kg 상자. 기준에서 20개, 30개 정도. 이 정도면 꽤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덧 경매는 막바지에 이르고 한쪽에선 마트와 백화점 등으로 들어가는 물량을 선별 중인데요.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빠른 손놀림으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또 다른 곳에 위치한 화로 경매장인데요. 수족관엔 다양한 어종들로 가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합장님. 네, 반갑습니다. 와, 성산포 수협의 조합장님. 네. 와,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성산포 수협 조합장 고관범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고품목 만나보셨어요. 와. 저희가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네. 갈치가 이렇게 쫙 펼쳐진 장관을 봤는데 그러면 이 성산포 수협은 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이게 그 물량이 좀 들어오는지 얼마나 거래가 됩니까? 은가치의 본고장이 우리 성산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유명하죠. 하루에 뭐 한 2,000상자에서 3,000상자씩 이제 올라오죠. 1000상자, 3,000 예. 마리가 아니고 10kg 짜리. 상자요? 상자. 네, 우리 전국에 유통되는 갈치의 한 40%를 성산포 수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갈치 잡이하면 성산포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산포의 이 바다가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 바다가 다 똑같을 텐데 성산포 바다에서 나는 이 갈치가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산포 일출봉 앞바다 이쪽으로 가면 한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 바다와 제주도 바다가 아주 근접해 있죠. 여기서 생산되는 이 은갈치들이 살이 도톰하고 도톰하고 예. 인색이 아주 빛깔이 아주 좋습니다. 은색이 아주 빛깔이 예. 좋고 그래서 바닷물에 수온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수온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 서 있는 곳이 예. 전혀 비린내 안 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은 시설이에요. 예, 예. 지금 이 공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민들이 갓 잡아온 활어를 바로 경매를 해서 경매를 통해서 거기서 낙찰 받은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관광객들과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팔기 때문에 한 20% 이상 저렴하게 활어를 저렴하고 신선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데 금방 잡아온 진짜. 활어를 또 예. 먹을 수 있다. 예. 20%씩이나 저렴한데.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예. 활어를 맛있게 먹으려면 예. 저희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이 층층마다 예. 굉장히 부대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 활어를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나요? 네. 여기서 회를 뜨면 3층에 가면 또 이제 이 먹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저도 많이 봤어요. 뭐 속초나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네.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여기서 그냥 딱 골라서 회 떠주면 바로 올라가서 우리는 뚝뚝뚝뚝 가서 그거를 내가 고른 회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 그거 TV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예. 그거를 성산포 수협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조합장님이 추천하시는 그 성산포 수협의 맛있는 음식 먹어보도록 할게요. 출발 가볼게요.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자마자 가시죠. 신선하고 정말 맛있겠네요. 와. 자, 그럼 지금부터 성산항을 통해 들어온 싱싱한 수산물이 어떻게 우리 밥상에 오르는지 함께 알아가 볼까요? 좋아요. 바다에서 잡자마자 바로 공수한 생물 은갈치. 얼음 이불을 살포시 덮어주고 바로 조리대로 집행합니다. 먼저 장가시가 많은 갈치를 먹기 좋게 순살만 싹 발라 풀을 떠줍니다. 포 위에 깻잎을 깔고 돌돌돌돌 말아주고 튀김옷과 계란물을 입혀 노릇하게 붙여주면 한 입에 먹기 딱 좋은 갈치말이 전 완성! 갈치말이전이요. 정말 맛있겠다. 여기에 얇게 썬 갈치회까지 더하면 순살 갈치 세트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이야, 지금 침이 막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아, 조합장님. 구성 저 자체가 이럴 때 너무 부러워요. 너무 이뻐요. 색감이 할록달록 뭐 수채화 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지금 수협 입판장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 지금 스테이크를 썰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제주도에 오면 횟집하면 성산포 수협 프로회센터다. 아,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설을 새롭게 좀 갖췄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우리가 이게 생물 갈치 아니겠습니까? 네. 냉동이면 책임지겠습니까? 네. 우리 또 조합장님이 또 이렇게 또 도장 탁 지금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절대 책임입니다. 그 은갈치로 만든 우리 또 갈치 한 상. 은갈치의 맛있는 변신.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그럼 먹어볼까요? 네.
먼저 순살 갈치말이 전부터 맛볼까요? 표정부터 맛있다. 여러분 씹을 필요가 없죠. 네. 부드러워요? 이게 굉장히 신선한 생물 갈치이기 때문에 스르륵 그냥 쑥 꿀떡 넘어가. 안에 있는 이 갈치의 이 조직감이 느껴지질 않아. 보통 이렇게 좀 오래 보관하거나 냉동이 오래되거나 이러면 안에 좀 뻑뻑하게 네, 맞습니다. 뭔가 고등어 네. 살 먹는 네, 것처럼 네. 하는데 신선한 갈치는 버터 기름 없어지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 표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지금 조합장님 앞에서 제가 뭐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먹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갈치는 구이 아니겠어요?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 알이 꽉 찬 거? 알이 꽉 찼어요. 와. 너무 신선하고 해가지고 지금 살이 떠서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알 찬 거 보이시죠? 입만 갖다 대고 그냥 스르르 그냥 빠지네요. 같이 드실 나네. 썩 저렇게 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신선하다는 뜻이거든요. 신선하지 않으면 뼈에서 다 붙어 있어. 맞아요, 맞아요. 오늘 잡은 거 아니면 또 먹을 수 없는 이 갈치회. 이번엔 신선함의 상징 갈치회입니다. 아, 회는 진짜 전어의 싱싱해야 그 되는데. 고소하고 기름진 그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뭔가 광어 맛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쫄깃쫄깃한 부분은 뭐 보거를 씹는 듯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정말 다양한 맛이 납니다. 와, 역시 갈치는 기름지니까 맞습니다. 기름진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치회 추천. 다음으로 순살 조림. 아, 조림까지. 순살입니다. 가시가 없는 순살 조림. 봐, 먹기 가시가 정말 없기 때문에 편하겠다. 툭툭툭 떨어져. 아, 그냥 오로지 순살이에요. 밥도둑입니다. 자, 이번엔 밥도둑 입장이요. 야 양념 잘 됐다 이거. 야 양념 잘 됐다. 저는 네네. 조합원님들이 지금 계셔서 아 조합원님. 예, 그쪽에 좀 떠나야 돼요. 아 역시 여기 조합장님 마지막으로 갈치국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선물 주는 건데 마지막에 갈치국도 나와요? 끈한 갈치국물 먹고 오늘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사랑해요. 아유, 제주 사람들의 소울푸드 늙은 호박을 넣고 푹 끓인 갈치국이 또 일품 아니겠습니까? 아, 해장 정말 최고죠. 시원한데. 어떻게 그 갈치를 물에 넣고 끓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제가 횟집에 오면 또 항상 또 새로운 공깃밥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는 역시 비벼야 제맛. 이번엔 갈치회와 조림 양념을 넣고 싹싹 비벼서 회덮밥을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요거 맛보려고 오늘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산포로 달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먼 길 온 보람이 있네요. 표정이 찐이네요, 찐. 고마워. 눈으로도 먹고 맛으로도 먹고 바다도 너무 이쁘고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팍팍 긁어서 한 입 더. 역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비빔밥에 갈치국으로 시원하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기서 식사 끝. 소화도 이곳 성산포 은갈치 드시러 오세요. 은빛 영롱한 빛깔을 자랑하는 성산포 앞바다의 보물 제주 은갈치. 여러분의 밥상도 맛있는 은갈치로 풍성하게 채워보세요. 오늘은 정말 부럽다. 아, 저걸 다 한 상에 먹고 왔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네.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아니 근데 그 마지막에 갈치국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갈치국을 굉장히 신기해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갈치하면 구워 먹거나 아니면 뭐 조리거나 그 네네네. 정도인데 이게 뭐 애써 그 물에서 잡은 걸 갖다가 왜 다시 맑은 물에다 빠뜨리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는. 예. 이 제주에서는 이 오래전부터 이 갈치국뿐만 아니라 이거 뭐 각재기국, 뭐 멜국, 뭐 맞아, 옥동국, 뭐 장대국 이런 그 생선류들을 이렇게 예. 맑게 끓여서 먹었거든요. 아, 이게 또 소금 간만 살짝 하든가 아니면 된장만 이렇게 풀어서 푹 끓이면 굉장히 맛있어요. 부재료가 그리고- 별로 필요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갈치국에 그 늙은 호박, 네. 늙은 호박이 푹
끓여가지고 청양고추 싹싹싹싹 썰어가지고 딱 넣으면 맛이 또 배가 됩니다. 아우 저녁인데 해장하고 싶다. 방금 지금 침 약간 삼킨 것 같은데 아우,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갈치국이라고 하면 뭔가 좀 생소하고 비릴 것 같은데 싶었거든요. 근데 뭐 비리기는커녕 정말 고소하고 맛있게 잘 아무것도 몰랐던 먹었습니다. 거죠. 맞아요. 이 또 갈치는 또 흰살 생선이다 보니까 이게 또 지방이 또 굉장히 많아서 이게 또 신선하지 않으면 또 회로 맞아요. 먹던가 이렇게 국을 끓여 먹지 못하거든요. 육지 분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는 이 또 보셨다시피 또 성산포 앞바다에서 또 바로 잡은 또 신선한 맞아요. 또 생물 또 갈치국을 또 끓여주니까 비릴 일이 없어요. 너무 고소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신선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걸 잘 맞아요. 모르시는 거죠. 정말 말 나온 김에 성산포라고 그랬죠? 네. 주말에 한번 좀 그쪽으로 갔다 오든가 해야겠네요. 네,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정우 리포터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주의 다양한 현장 소식들을 전하는 현장엔 시간입니다. 오민경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네, 왜 여러분들은 또 그런 존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안 보면 막 보고 싶고, 음. 또 보고 있으면은 또 막 생각나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그런 존재요. 예. 눈빛이 좀 초롱초롱한데 차은우 씨 만나고 왔어요? 혹시? 저 오늘 정말 사랑에 빠지고 왔습니다. 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마 정말 사랑에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제가 어떤 사랑스러운 존재들을 만나고 왔는지 지금 한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특별한 분과의 촬영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서인지 더 열심히 치장해봤는데요. 뭐야, 진짜 차은우 씨 만나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 따라갈 걸. 5분만요, 5분만.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진짜 거의 다 됐어요. 기다리다 못한 감독님이 먼저 가시더라고요.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게요. 감독님, 잘생겼나 같이 보다. 가셔야죠. 제가 오늘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 만나러 왔거든요. 지금 너무 떨려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누구야? 차은우가 아니고 강아지. 맛있어? 근데 잘생기긴 했다. 근데 다리 길이는 많이 차이 나네요, 차은우 씨랑. 말은 안 듣네요. 아, 귀엽네요. 댕댕이 만나고 오셨구나. 햇살이 화창한 어느 날 특별한 인연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멍멍!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네. 오늘 날도 굉장히 좋네요. 따사롭고. 네. 여기 아까 귀여운 강아지들도 많은 소리도 들리는데 여기가 혹시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그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입니다. 네. 도내에 있는 유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은 구조팀이 그 구조를 하고 구조팀이 직접 여기 동물보호센터 입소와서 저희들이 보호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저는 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유기견들이 그렇게 많은지 체감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혹시 여기서 보호하는 유기견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그 300여 마리가 보호 중에 있고요. 개는 한 250마리, 고양이는 50마리 그 보호 중에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동물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발소독도 꼼꼼하게 하고서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정말 제가 어디에서 이런 열렬한 환영을 받아봤을까요?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유기견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여전히 믿음과 애정으로 낯선 이들도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제외하고 평일은 2시부터 4시까지 개방합니다. 토요일은 11시부터 13시까지 개방합니다. 동물과 1대1 교감 프로그램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체험 가능합니다. 충동적 입양 방지를 위하여 당일 입양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양자분께서는 2번 이상 방문토록 권고드립니다. 좋네요, 저 방치. 철장 너머로 동물을 관찰하던 방식은 이제 그만. 동물보호센터에 마련된 새로운 입양 안내 공간을 소개합니다.
관심 있는 동물과 1대1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넓은 운동장. 이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서로의 성향에 맞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강아지들도 만나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기 혹시 어떤 공간이에요? 저희가 교감하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아우름동을 따로 만들었는데 일단 원래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철창 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자세히 볼 수도 없고 아이들이 너무 한정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성격 같은 거를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따로 이렇게 아이들과 조금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좀 더 입양률을 높이고자 이렇게 더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양 전 사전 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면 입양 완료. 유기견을 입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면 입양하세요. 네, 여러분 이곳에 반려견을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제 말 들으시면 에이 반려견을 다 사랑으로 키우지 뭘로 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는 정말 찐이야. 여긴 정말 찐입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이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반려견을 쳐다보는 눈빛에서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반려견을 정말 찐 사랑으로 키우신다는 두 분 여기 계십니다. 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반려견들 키우기에는 정말 최적의 장소 같아요. 행복하다는 느낌을 늘 들게 하는 장소고요. 네. 아이들한테 더할 나위 없는 장소죠. 지금 네. 반려견들 굉장히 많은데 네. 혹시 키우고 계신 반려동물 몇 마리 계신가요? 저는 이제 유기견이고요. 네. 8마리 대형견입니다. 라라가 이제 3마리를 구조했는데 이 아이는 이제 탯줄 있는 상태로 눈도 안 뜬 상태로 버려졌어요. 그래갖고 온몸이 다 피부병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건강하게 저 컸어요. 검정 강아지. 저희는 이제 세 진짜요?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네. 3마리 다 잘 살아가지고 입양을 다 좋은 데로 갔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 직접 가보실까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 따라오세요. 네, 갑시다.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을 키우고 있는 이곳. 그런데 이곳이 반려동물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게요.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개가 이렇게 친환경이나 좋은 걸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대단하세요. 네. 유기견들을 구조한 후 그들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두 분인데요. 강아지를 위해서 뭘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네. 강아지 사료는 건식 사료가 있고 습식 사료가 있는데 저희는 습식 사료, 이걸로 습식 사료를 만들어요. 습식 사료는 아이들한테 훨씬 좋은 사료예요. 그 영양가가 파괴가 덜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모든 아이들이 저는 이제 습식 사료를 먹는 날까지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거거든요. 진짜요? 네. 정말 궁금해요. 궁금해요? 기희 씨는 직접 키운 농산물을 활용해 반려동물을 위한 자연식과 수제 간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을 담아 영양 밸런스는 물론 아이들의 취향까지 제대로 저격. 반려동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고기는 70% 그리고 야채는 30%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야채는 골고루 넣어주세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자연의 힘이 가득 담긴 특별한 한 끼.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곳에선 간식과 재료를 구입하는 건 물론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수제 유기농이잖아요. 네, 고기, 야채 원하는 걸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좀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거는 아까 대형견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대형견이면? 6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양이면은 한 두세 번 먹는 정도? 되게 많이 먹네요. 크니까 확실히. 네네네.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리고 먹으면 변 냄새도
확실히 사료 먹을 때보다 좋더라고요. 원래는 그러면 사료 먹이셨던 거예요? 네. 변 냄새 너무 심하고 그래서 좀 변 냄새 안 나는 거 막 알아보다가 네. 화식 알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먹이게 됐어요. 네. 나는 바빠서 직접 못 만들어주지만 그래도 건강식을 먹이고 싶다면 이렇게 제품도 나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궁극에는 이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유기견이 진짜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철장 속에서도 사람을 향해 흔들던 꼬리, 자연의 손길로 만들어진 한 끼 식사,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진 새로운 희망까지. 한 사람의 관심이 생명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적 가득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예, 참 마냥 웃으면서 볼 수만은 없는 또 그런 그림들이었었는데 네. 대표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유기동물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참 가슴에 와닿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강아지 사랑도 정말 대단하셨고 또 제가 촬영을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바로 보호소에 있던 강아지들이었는데요. 네. 한번 버림받았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가니까 꼬리를 막 흔들면서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또 13년 동안 강아지를 키운 경험이 있는데 예. 그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한테 정말 무한한 이 신뢰와 사랑, 믿음을 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었잖아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 나왔는데 혹시나 반려동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우리 모두 입양합시다. 네. 네, 맞습니다. 입양하세요, 여러분. 입양은 단순히 또 그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고 또 한 가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요. 조금 더 신중하게 입양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기동물들이 참 많은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따뜻한 이야기 전해주신 오민경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구를 생각하는 1분에서는요,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남은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이게 다시 독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우리 모두 올바른 폐기 방법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제주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이번 주 제주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2주엔 시간인데요.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첫 소식은요. 제주 청년들을 위해 도입된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 사업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는데요. 선착순 10,000명에 한해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 관람 비용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또 도서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탐나는 점 포인트를 4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탐나는 점 포인트는 거의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도 상당히 뜨거웠죠. 문제는 이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정보를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 혜택을 본 것은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예.
아마 뉴스 접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취지 자체는요. 청년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고 또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좀 활기를 돌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보의 불공정한 유출이었습니다. 이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 사업의 공고가 이뤄진 것이 5월 22일 오전 9시였습니다. 정부 24 시스템을 통해서 한 달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공고가 난 지 3시간여 만에 선착순 1만 명이 몰리면서 오후 1시가 되기 전에 이 계획 인원이 초과되기에 이릅니다. 같은 날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도 오전 10시쯤이었으니까 이 오전 9시에 공고가 나고 오전 10시에 보도자료가 배포되다 보니 이 사업의 존재 자체를 일반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건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정보를 미리 알렸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민원이 터져 나왔었고요. 특히 공무원들은 미리 알아서 신청을 하고 일반인은 잘 알지도 못하게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사실 선착순 10,000명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기는 한데 근데 그 많은 공무원들은 뭐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제주도가 이 관련 계획을 수립한 것이 4월 29일이었고요. 또 도청과 행정시, 읍면동, 직속기관에 관련된 협조 공문을 보낸 시기가 5월 20일이었습니다. 즉 이 협조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아름아름 관련 정보가 공유됐던 것이겠죠. 그 결과 모집 인원 10,000명 중에서 신청 가능한 나이에 속한 청년 공무원이 3,174명이었는데 무려 34%인 1,080명이 이 문화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일반 청년 대상인 이 15만 명 중에서는 문화 포인트를 얻은 청년의 비율이 5.7%에 그쳤습니다. 끼리끼리 알았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정보가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이번만큼은 한쪽에 많이 쏠려 있었던 사안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네, 감사위원회는 우선 이 사전 공고 없이 공무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하면서 행정 스스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면서 일단 담당 부서에 주의 조치,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게 사업의 취지는 참 좋은데 이 절차상의 허술함을 드러내면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펼쳐질 때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이 제주도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보다 덧붙일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주 전달해 드렸었던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이 7조 5,783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고 현재 제주도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이 적지 않은 예산을 필요한 곳에 고르게 배분했는지가 중요한 지점일 텐데요. 이번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재정은 계속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나 읍면동에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고 제주도 본청에 들어가는 예산은 점점 쏠리고 있다는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계속 제기되는 문제긴 한데 그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풀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 숫자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듯 싶습니다. 우선 전임 도정과 비교를 하면은요, 2022년에 편성된 본 예산의 규모가 6조 3,922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 전체 예산은 이제 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겠죠. 예. 그런데 제주시에만 이제 배정된 예산을 보면요, 2022년 29.3%가 배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26.8%로 줄어들고요. 서귀포시 예산도 2022년 17.7%에서 2025년에는 16.4%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에 제주도청 예산 편성 비율은 2022년 52.6%에서 해마다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57%에 육박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상황은 보다 더 심각합니다. 제주시 26개 읍면동의 예산은
2023년에 이제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이 내년에는 937억 원으로 무려 13%나 삭감이 됐습니다.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예산도 지난해 661억 원에서 내년에는 600억 원으로 9.2%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뭐 전체적인 어떤 예산 편성의 방향성이나 뭐 성격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주민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읍면동 예산이 이렇게 깎인 거는 주민 입장에선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물론 각 예산별 이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도청 예산은 덜 중요하고 읍면동 예산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다만 읍면동에서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거나 규모가 적을 뿐이지 주민들의 수건이 담겨 있었던 사업이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되짚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이 풀뿌리 주민자치 예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도정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거고 지금 도의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주도의 한 해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좀 중차대한 과정인 만큼 좀 합리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네, 이 오랜 기간 따라붙은 꼬리표였죠. 이 신화 없는 테마파크라는 지적을 받아온 제주 신화역사공원의 추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사업의 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가 최근 이사회를 갖고 신화역사공원 제2지구 보완 계획을 수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이 4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 부지를 이 4개 지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중 3개 지구는 란딩그룹의 국내 현지 법인인 람정제주개발에서 이제 리조트와 유원 시설을 이제 짓고 있고요. 네. 나머지 1개 지구는 JDC가 자체 투자하는 제주 신화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제주 신화 역사 공원인데 그 안에 제주 신화 역사가 잘 안 보인다는 지적들은 사실 꽤 있어 왔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이 제주 신화를 담아내는 이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게 이 제주 신화역사공원의 본 계획이었지만 현재 조성된 시설에서 사실 그런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JDC가 이번 보완 계획에서 공익성을 반영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고요. 실내 시설을 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아이디어를 공모해 왔는데 처음엔 정원형 야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기후 변화에 따른 방문객 편의를 고려해서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미디어 아트 시설을 메인으로 하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네, 이 실내 시설은 이 제주의 신화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미디어 아트, 요즘 미디어 파사드라고 또 불리더라고요. 이 전시물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부지는 유지되지만 건축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기존 1,220억 원에서 1,76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고요. 내년 초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제주 신화역사공원이 이름대로의 명성을 되찾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제주 안에서 꽤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지금 제주 신화역사공원이 단순한 유원 시설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제주의 신화 그리고 역사를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알아보는 주말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연말이 되면서 다양한 공연들로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주말엔 시작합니다. 제주 4.3 영화제가 4일간의 일정으로 마련됩니다. 올해 제주 4.3 영화제는요, 틈새에서 솟아오른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새로 도입한 단편 경쟁작 10편과 국내외 장편을 포함해서 29편의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4개의 섹션으로 나눠 국내외 다양한 역사와 가치를 담은 영화들을 엄선했습니다.
올해의 특별 시선으로 구조적 폭력을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주 4.3이 그 제주 공동체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자 어떤 그 아픔, 고통을 겪은 국가 폭력에 의한 고통을 겪은 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의 그런 구조적 폭력의 문제들을 다룬 영화들을 구성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용기 있게 저항하는 그 숭고한 영화들도 편성했습니다. 세계 곳곳 다양한 아픔에 공감하며 연민하고 폭력의 고리를 끊어 함께 연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개막작으로 목소리들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제주 4.3을 겪은 이야기들의 여성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그 목소리들에서는 잘 드러낼 수 없는 여성들이 받은 고통을 담아내고 처절한 삶의 모습들을 아주 잔잔하고 섬세하게 다룬 영화들이고요. 그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나서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출품작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되는데요. 폭력에 저항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연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그 열화와 같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꼭 검색하셔서 좋은 영화 선택하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라라는 식물을 아시나요? 제주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신사라 공예가 작가의 손끝에서 되살아납니다. 신사라는 원래는 이제 제주도 산은 아닌데 제주도에 일제시대 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배에 밧줄이나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들어와서 심어졌는데 그 후에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쓰던 거를 그 후에 안 쓰고 그냥 방치하고 다 캐버리고 하다가 좀 있는 것들로 만들어서 요즘 새롭게 옛날 거 한번 끄집어내서 만들어 봤습니다. 신설한 공예는 초경 공예라고도 하는데요. 망사리, 또아리, 씨앗 바구니, 골채. 이름만 들어도 정겹죠. 하나같이 옛 제주의 살림살이에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바로 그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그 신사라 그거를 채취를 하고 걔를 좀 말렸다가 그거를 또 두들긴 거를 이제 또 가늘게 찢은 다음에 그다음 그거를 새끼를 꼬아서 기둥을 삼고 나머지 걸로 옆에 돌아가지고 흙을 붙이듯이 집에 흙을 붙이듯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다른 재료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재료 자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40년 내공의 공예 작가에게도 간단치 않았던 신설한 공예. 그런 덕분일까요? 작품이 전하는 은은하고 수수한 멋에 매료됩니다. 신사라에 대해서 제주도 거니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렇게 제주 사람들이 실생활품에 이용하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또 작품들이 또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데서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너무 예쁘네요. 오페라, 뮤지컬. 오페라와 뮤지컬 두 개의 장르를 한 무대에서 즐기는 알면 꿀잼 클래식 무대가 마련됩니다. 클래식은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생각을 좀 깨고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페라와 뮤지컬 두 장르를 대표하는 곡들을 들려주게 되는데요. 성악가들이 풀어내는 뮤지컬도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우선 오페라하고 뮤지컬하고 되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장르거든요. 근데 이제 발성적으로나 뭐 모든 게 좀 다르긴 하지만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극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긴 한데요. 그리고 또 마이크를 써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성악가들이 마이크 쓰는 건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앙상블로서 같이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빌리아의 이발사, 트란도트와 같은 오페라 곡과 오페라의 유령 같은 뮤지컬 곡들은 우리에게도 친숙한데요.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여 더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는 알면 꿀잼 아하 오페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일 첫 곡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평상시 클래식 가면 어디서 박수를 쳐야 되는지, 어디서 함성을 지를 때는 어떻게 질러야 되는지 교육용으로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 곡을 첫 번째 일단은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관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어서 장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오페라나 지금 하는 뮤지컬 넘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음색을 한국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오시면 여러 가지 색깔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적인 러브 스토리에 오페라, 발레, 합창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극 파리의 연인 인제주가 마련됩니다. 배우 조한철을 비롯해 바리톤 김동규 등 스타들이 총출동, 멋진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는데요. 전시부터 음악 무대까지 풍성한 문화생활로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풍성한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다양한 행사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3 영화제가 두 번째를 맞는데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면 꿀잼 클래식 참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무대에서 뮤지컬과 오페라를 비교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게 참 특별한 매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의 연인 인제주도 너무 기대되는 무대네요. 네. 매년 이렇게 늦가을 단풍철이 되거나 아니면 겨울철이 되면 이 한라산 정말 핫플이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등반객분들이 백록담까지 갈 수 있는 성판악 또 관음사 코스로 몰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등반객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27일부터 그동안 탐방 제한이 있었는데 네. 한 달간 임시로 풀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연훼손 우려가 있어서 탐방객들의 수를 제한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하루 탐방 가능 인원을 제한을 풀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라산 산행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 산행은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산 전에는 또 준비 운동도 철저히 해주시고 휴식도 좀 취해주시고요. 한라산은 또 날씨 변화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기상 예보도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안전한 산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생방송 제주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